MPW 서비스를 해가지고 만약 이게 잘 된다 그러면 삼성한테도 엄청난 이익이 되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운드리 비즈니스는 상생을 해야 됩니다. 그 반도체 한 분야의 섹터만 잘해서는 안 돼요. 모든 섹터가 이제 잘해야만 이게 시너지가 발생이 됩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팹리스 기업을 지원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예. 이것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삼성 파운드리가 예전에 보시면 이 생태계를 많이 안 꾸렸어요. 네. 그래서 성장을 못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TSMC 보시면 생태계를 상당히 잘 꾸렸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팹리스 기업을 키운 겁니다. 네. TSMC 보시면 그 팹리스 기업을 이제 조그말 때부터 키웁니다. 그래서 큰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미디어텍과 그 다음에 엔비디아입니다. 예전에 이 두 기업도 상당히 중소기업, 상당히 작은 기업이었거든요. 엔비디아도 그럴 때 있었군요. 근데 이제 그 엔비디아가 클 수 있는 그 기회가 된 게 이제 TSMC의 파운드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TSMC가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미디어텍도 상당히 성장을 같이 동시에 한 거죠. 네. 근데 국내는 보시면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팹리스 생태계 자체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불과 팹리스 기업들이 한 100 몇 개밖에 안 되거든요.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전 세계 뭐 마켓시어도 불과 1%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다 보니까 그 삼성 파운드리가 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내 팹리스 기업들이 많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그런 팹리스 기업들이 상당히 성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돼야지만 또 삼성전자도 파운드리가 또 살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걸 안 키웠다는 거죠, 과거에는. 삼성 파운드리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못 큰 게 있는데요. 그래서 전략을 바꿨어요. 그래서 TSMC처럼 가능성 있는 기업들은 키워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삼성 파운드리에서. 그래서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MPW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입니다. 보통 이제 그 팹리스 기업들이 시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파운드리에 맡겨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 웨이퍼 자체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예. 몇 억이라고 예, 하더라고요. 비싸죠. 근데 이제 그 시제품 샘플을 만들기 위해서 만약에 이제 팹리스 기업이 맡기게 되면 그 웨이퍼 하나를 다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거죠. 부담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건 뭐냐면은 한 개 웨이퍼에 프로젝트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나의 프로젝트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뭐 다른 기업의 프로젝트도 있고 또 다른 기업의 프로젝트 A, B, C, D 이런 프로젝트. 예. 그래서 이제 그 팹리스 기업이 여러 개가 같이 이제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세이브가 되는 거죠. 가격이 일단 적겠죠. 그래서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뭐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해야만 팹리스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죠. 초창기에 예, 그렇죠. 수 있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팹리스 기업이 이제 양산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샘플을 만들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샘플 만든 다음에 이 샘플이 뭐 성능이 제대로 잘 나오는지, 그 다음에 양산 가능성은 큰지, 이런 걸 또 이제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시제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MPW 서비스가 있으면 훨씬 더 쉽게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작년에는 좀 줄긴 했습니다만 올해는 29건으로 예, 상당히 늘어날 것 같고요. 내년에도 한 10% 정도 키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MPW 서비스를 상당히 늘릴 것 같습니다. DB하이텍하고 예, 키파운드리도 늘리는 거예요? 예,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저 늘리면 진짜 도움은 많이 되겠네요. 예. 근데 2021년에 37건이었는데 줄었네요. 예, 이게 왜냐면 작년에 워낙 반도체 수요가 좋아가지고 이쪽에 많이 신경 못 썼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워낙 고객들의 어떤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이쪽에 신경 못 쓴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 그 예. 현재 우리나라에서 좀 팹리스 기업 중에 좀 괜찮다 그런 게 좀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예. 최근에 보시면은 그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예, 예를 들면 뭐 사피온이라든지 리벨리온이라든지 뭐 디벡스라든지 예, 이런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뿐만이 아니고 또 뭐 자율주행차 관련된 칩을 생산하는 기업들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텔레칩스라든지 넥스트 칩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쪽 기업들도 당연히 이제 EUV 공정을 써야 되거든요. 예, 하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을 이제 키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4나노 공정도 오픈하겠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 4나노 EUV 공정은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자율주행차 관련된 그러한 기업들이 이제 필요한 공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한테 이제 4나노 공정도 제공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MPW 서비스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잘 된다 그러면 양산도 타게 되면 삼성한테도 엄청난 이익이 되는 거죠, 나중에.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운드리 비즈니스는 상생을 해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서로 이제 협력을 하면서 이제 같이 도움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삼성에서 이제 앞으로 더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태계를 만든다는 게 참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운 일인데 이제 첫 삽을 거의 뜬 거네요. 잘 되면 너무 그렇죠. 좋겠네요. 예. 진짜 반도체 강국으로 파운드리, 뭐 비메모리, 메모리. 그래서 이 프로젝트뿐만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지금 삼성에서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뭐 디자인 하우스도 많이 키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옷색 기업들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IP 기업, 이런 기업들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소부장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많이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주변에 파운드리 생태계가 커야지만 같이 이제 공생하면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TSMC가 그걸 잘했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삼성도 TSMC처럼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그 예전에도 한번 출연해 주셔서 대만의 생태계도 얘기해 주시면서 그게 한국이 갖고 있는 좀 약점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무조건 가야 될 길인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정해진 길. 그래서 그걸 단축시키고 성공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 한 분야의 섹터만 잘해서는 안 돼요. 모든 섹터가 이제 잘해야만 이게 시너지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섹터가 잘하면 그 파급 효과가 또 다른 섹터로 갑니다. 그래서 서로 연관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선순환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혹시 그 어제 그저께 상장한 파두라는 기업 혹시 아시나요? 압니다. 파두는 좀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지금 성장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내 팹리스 기업 중에서는 상당히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죠. 그리고 또 뭐 유니콘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저도 많이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국내는 팹리스 기업들이 큰 기업이 많이 없어요. 보시면 뭐 제일 큰 기업이 뭐 LX세미콘 이 기업이 대기업 계열이기 때문에 가장 큰데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많이 나오고 또 파두 같은 기업들도 많이 나와야지만 그런 기업들이 또 삼성 파운드리를 또 밀어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서로 공생하는 관계를 가져가야만 이게 반도체 사업 전체적으로 이제 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렇게 뒤에서 MPW 지원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팹리스 기업들도 당연히 돈도 비용도 아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또 일 잘하면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서비스를 늘릴 것 같아요. 그러면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보겠죠. 또 삼성전자가 그 차량용 반도체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이쪽은 성장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보시면 대략적으로 적게는 10% 이상이고요. 많게는 20% 이상도 지금 성장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장률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그 삼성 파운드리뿐만이 아니고 삼성 메모리 반도체, 그다음에 삼성 시스템 LSI 사업부 이 세 개 분야에서 모든 차량용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분야에서 모두 이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메모리 쪽에서는 지금 보시면 아직까지는 넘버원은 아닙니다. 지금 한 넘버원이 보시면 그 지금 이제 어디냐면 마이크론이 지금 한 40% 정도 하고 있는데요. 차량용 반도체예요. 그래서 그쪽이 이제 넘버원입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2025년도까지 마이크론을 따라잡고 넘버원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메모리 쪽에도 차량용 반도체를 상당히 많이 출시하고 있어요. 뭐 D램뿐만 아니고 낸드 플래시 쪽에도 많이 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기 자동차로 바뀌면서부터 보시면 그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예전에는 내연기관에는 거의 안 쓰였거든요. 전기 자동차로 바뀌면서부터 지금 한 30% 가까이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자율주행차로 가면 훨씬 더 많이 쓰이겠죠. 그다음에 또 뭐 마찬가지로 이제 모빌리티로 또 발전이 되면 훨씬 더 많이 쓸 거고요. 이런 식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상당히 가능성이 큰 거죠.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이제 과정 체제이기 때문에 삼성이 혜택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시스템 LSI 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여러 개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대표적인 게 뭐 AP를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이제 그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쪽에 많이 들어갑니다. 이쪽에도 AP가 많이 쓰이는데요. 그래서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어느 쪽이냐면
주로 이제 완성차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기업들인데 예를 들면 뭐 아우디라든지 폭스바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폭스바겐하고 아우디하고 그다음에 또 현대자동차 한 달 전인가요? 그때 이제 현대자동차랑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이쪽에 지금 폭스바겐하고 아우디는 이미 하고 있었어요. 예,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뭐 BMW도 지금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랑요. 예, 예.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이제 넓혀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AP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또 통신칩이라든지 전원관리 IC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미지 센서도 최근에 이제 많이 또 쓰이고 있거든요. 차량용에. 이런 식으로 이제 넓혀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또 파운드리 쪽에도 하고 있는데요. 예, 파운드리도 마찬가지로 이 차량용 반도체 쪽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고 있는 데가 뭐 암바렐라라는 회사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모빌아이, 엔비디아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라는 게 기본적으로 한 기업에서 이제 맡길 때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많이 맡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검증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샘플 단계부터 해가지고 뭐 수량을 이제 조금씩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믿을만 하면 수량을 늘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주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검증이 될수록 수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시장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업체를 이제 납품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 2, 3년 동안 영업을 해야 돼요. 반도체라는 게. 왜냐하면 이제 주기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 주기가 보통 2년, 3년 주기입니다. 한번 채용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2, 3년 동안 영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한 번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2, 3년 동안 그만큼 이제 영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디자인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번 디자인인 되면 또 이게 잘 안 바꿉니다. 한번 또 채용이 되면.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그 디자인인 됐다는 게 이게 상당히 중요한 핵심 키입니다. 예, 그래서 한번 디자인 되고 이게 검증이 돼버리면 수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반도체 특성이 그렇거든요. 네. 그리고 계속 그 재판매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인 이게 한번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반도체 업황은. SK하이닉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최근에 SK하이닉스도 파운드리 사업을 키우고 있는데 예. 이게 삼성 파운드리랑은 방향성이 좀 다르다고 좀 들었습니다. 다르죠. 예, 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삼성 파운드리는 EUV 공정 그쪽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인치죠. EUV 장비를 써가지고 만드는 그런 파운드리 공정 그쪽에 이제 포커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SK 하이닉스의 어떤 그 고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메모리 매출이 한 95% 이상 됩니다. 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그 메모리 반도체는 주기적으로 불황이 오지 않습니까? 네. 하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불황이죠. 적자. 엄청난 적자가 생기죠. 네. 그러니까 이게 3, 4년마다 이제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그런 상황이 또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TSMC나 뭐 삼성 파운드리처럼 이제 그 파운드리 매출을 늘리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에서 이제 팹리스 쪽은 뭐 이미지 센서밖에 없으니까 이제 큰다는 게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늘리겠다. 이런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파운드리 사업도 2017년도에 이제 분사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SK 하이닉스 시스템 IC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이제 8인치 공정의 파운드리 회사인데 이 회사를 이제 분사를 했어요. 2017년도에. 네. 그래서 이제 많이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한국에 있던 사업을 아예 중국으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캐파가 한 매월 한 10만 장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그 중국에 팹리스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천 개 정도 되는데요.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향으로 지금 이제 파운드리 영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상장은 안 된 거죠. 상장은 아직 안 됐습니다. 예. 상장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그 작년 말에 키파운드리라는 이제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SK 하이닉스에서. 메모리 쪽. 예. 예. 네. 아, 메모리가 아니고 이제 파운드리 회사인데, 파운드리인가요? 예. 그 키파운드리가 뭐냐면 예전에 SK 하이닉스 이전에 하이닉스 반도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 회사의 비메모리 사업부가 키파운드리입니다. 그 사업 부분을 다시 사들인 거예요. 네. SK 하이닉스에서. 예. 원래 있던 걸 이제 가져온 거죠. 예.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8인치가 메인입니다. 예, 구공정이죠. 여기도 한 10만 장 가까이 되는데요. 예. 그래서 하고 있고요. 여기는 주로 이제 미국향 고객이 많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쪽 타겟으로
하고 있는 거죠. SK 하이닉스 히스템 IC는 중국향이고요. 그다음에 또 키파운드리는 미국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원화 체제로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개를 합치면 한 20만 장, 매월 한 20만 장 정도 캐파가 됩니다. 예. 아직까지 뭐 큰 수치는 아닌데요. 그래도 이제 DB 하이텍보다는 많습니다. DB 하이텍은 몇만 장 정도? 한 15만, 14만 그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넘어설 것 같고요. 그래서 한 순위로 보면 한 10위 정도 할 것 같아요. 전 세계 순위로 보면. 그래서 이쪽 사업을 SK 하이닉스에서 키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리고 중국향도 90정이에요? 예, 8인치입니다. 예. 아, 그거를 EUV로 가는 건 아닌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아예 다릅니다. 시장 자체가 다르고 삼성이랑은 경쟁이 아닙니다. 아, 경쟁을 안 하는 예. 거군요. 예. 아, 그러면은 SK 하이닉스가 혹시 뭐 나중에 메모리랑 비메모리 사업부의 예. 뭐 비중 이런 게 좀 있나요? 플랜이? 계속 늘린다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미지 센서도 이제 시스템 LSI 그쪽이거든요. 시스템 반도체인데 그쪽도 지금 많이 키우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포션이 크진 않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파운드리도 지금 엄청나게 키우고 있죠. 메모리 외에 사업부를 많이 키우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시스템 반도체 쪽을 앞으로도 많이 키울 겁니다.